뉴스룸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JTBC 전기차부터 하이브리드까지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라이프를 경험하는 사람들 아이오닉 트라이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프로 갈아타세요. 아이오닉. 상상 그 이상의 미세한 디테일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국내 최초 전후방 QHD 아이나비 퀀텀. 임팩트 순간 코어의 찌그러짐이 만드는 강력한 비거리. 이것이 비거리의 슈퍼볼 슈퍼소프트 X 잭시오. 스타일은 순간의 경험이 모여 완성된다. 나를 빛나게 하는 순간, 나를 편안하게 하는 순간, 나를 짜릿하게 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순간을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 크리에이터 All New CR-V Turbo. We're looking at the first proof of life beyond Earth. 가장 위대하고 위험한 발견. 라이프 4월 초 대개봉. 세상은 말한다. 내일을 꿈꾸라고. 나는 말한다. 오늘을 꿈꾸겠다고. 내가 꿈꾼 삶, 바로 지금. The new Volvo Cross Country.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함께하는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Brightline, instruments for professionals.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원내 5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보수층 유권자를 일부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실시한 JTBC 대선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39.1%로 1위를 지켰습니다. 2위 안철수 후보는 31.8%로 최근 여론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차례로 인터뷰합니다. 후보 단일화와 양자 대결 구도 주장 등 향후 대선을 가를 변수를 놓고 각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는 전두환, 노태우 씨 이후 21년 만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번 주 목요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수부가 육상 운반을 앞둔 세월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어 물과 펄을 빼내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체조사위원회가 추정한 선체 무게가 당초 해수부 예상보다 1,000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월호의 육상 운반 날짜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몰려오고 우리나라 상공에서 대기가 순환하는 높이인 이른바 혼합 고도까지 낮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빨리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정작 배출가스 규제 강화나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면 봉투에 90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버려진 지 수십 년 돼 보이는 이런 쓰레기들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는데요. 과거 불법 매립된 쓰레기들로 인해 주변 토양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현장 고발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번 대선은 일단 오자구도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특히 오늘 JTBC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자구도 하에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오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먼저 오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경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고 지금 이윤석 기자 뒤쪽으로는 종이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안 후보가 역시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의 수락 연설이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치러진 경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 충청, 세종 지역 경선에서 안 후보가 85.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앞서 치러진 6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결과와 그리고 어제 오늘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친 총 누적 득표율에선 75%를 기록해서 압도적인 1위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일단 2부에 안철수 후보를 따로 연결을 하긴 할 텐데 조금 전에 끝난 수락 연설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안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완주하지 못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그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해졌다. 이번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온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대신 정견 발표에서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를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연대 혹은 뭐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 있는지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인 연대는 국민이 모두 불살라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온 자강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진정한 승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워낙 특수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니만큼 결국엔 국민들이 연대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연대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과 국민에 의한 연대, 이거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지 혹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안 후보 측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하면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인 연대라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대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연대의 길, 결국에 여론조사동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한 어떠한 이익 주고받기 없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따 2부에 안철수 후보를 연결하게 되면 질문을 하면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보수층이 반기문, 안희정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갈지 여부는 결국 보수 후보들과의 경쟁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탄핵 정국 동안 안철수 후보는 이렇다 할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초 안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가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지난주부터 안 후보의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격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안 후보가 줄곧 주장한 대로 연대 없이 스스로 문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안 후보가 최근 부상한 건 두 가지 이유로 풀이됩니다.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초반부터 부진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안 지사 지지층 가운데 보수 성향 표심이 일찌감치 안철수 후보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나 오자 대결에선 아직도 문 후보에 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 후보는 문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 홍준표, 유승민 등 보수 후보의 표를 더 끌어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보자 등록하는 시점 정도에는 안 전 대표가 문 전 대표하고의 차이를 오차 범위 내 수준으로 근접하게는 좁혀놔야 본인이 상승하는 밴드웨거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연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안 후보와 보수 후보 간 경쟁이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대선을 35일 남긴 오늘 대선 본선에서 뛰게 될 모든 정당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JTBC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오늘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입니다. 이제는 가상이 아닌 실제 오자 대결 속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부터 좀 보여줘, 안지현 기자. 네, 후보가 확정된 오늘 1000명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39.1%로 이번에도 1위입니다. 2위는 안철수 후보였는데요. 31.8%로 나타났습니다. 이 오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선 건데요. 예. 1, 2위 간 후보 차이